어제 오후장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언이 나오면서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었죠. 코스피가 2,600선을 사수했는데요. 오늘 제한된 하락 속에서 양대 지수 조정 반응 가운데 2,600선의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외국인 현선물을 매도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상승 하락률 종목 보시죠. 한미사이언스 20%까지 급등세를 펼치면서 49,9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려아연은 하락하고 있는데 고려아연, 한미사이언스, 또 티웨이 항공 등 경영권 분쟁 이슈가 떠올랐었던 종목들입니다. 한미사이언스 역시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 오늘 가장 강하게 좀 받아가고 있고요. 주가 20%까지 급등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진원생명과학, 모나미 같은 종목들이 13에서 15%까지의 상승을, 그리고 알파벳의 클라우드 실적 호조 소식과 함께 더 좋은 비존 9.5% 오른 58,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BNG 스틸이 14%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4,93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티플렉스, 현대 BNG 스틸 같은 히토류 관련주도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해서 오늘장에 움직이는 종목 아래쪽에 좀 더 있는데요. 보시죠. 일신석재가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어제까지 사흘째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남북 경협주고요. 동서가 8.5%의 상승으로 25,550원, 전진건설 로봇이 7% 상승하고 있습니다. 티웨이홀딩스 6.56% 상승으로 747원이고요. 한미반도체, 화승엔터프라이즈 6% 이상의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 YG 플러스가 10%까지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5,810원 기록하고 있죠. 주가가 단기간에 3배 상승을 하면서 7,000원 선 돌파가 나왔다가 차익 실현 매물 받으면서 주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금양이 오늘장에 9% 넘게까지 하락하면서 신저가 경신 4만 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금양의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소식에 따라서 오늘 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회사 SM랩의 상장 불발, 임원의 자사주 매도 이슈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몽골 광산 관련한 정정 공시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몽골 광산에 대해서 기존에 제시했었던 전망치에서 크게 급감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수정이 나타나게 되면서 불성시 공시법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사장 등의 이 내부인의 또 매도 이슈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TY홀딩스 우선주 8.6%의 하락, 이월드가 6.9% 하락세를 띠고 있는 모습인데요. 토스가 미국 IPO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인데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이월드가 상승을 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하락 중이고요. 인디에프가 6% 조정받으면서 755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5.6%, 한미반도체가 올라가는 가운데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하락 전환이고요. LG 생활건강이 5%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3분기 예상을 채우지 못한 실적 발표로 어닝 쇼크였다는 반응 나오고 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감소한 1,061억 원 나왔는데 전망치 평균이 1,400억 원대였습니다. 이 LG 생활건강 실적 부진에 대해서는 생활용품과 음료 사업의 비용 증가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나오면서 주가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 역시도 3분기 적자 전환한 실적 발표하면서 5%의 하락을, 한화투자증권 우선주, DS 단석 같은 종목들도 5%까지 조정인데요.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 하락률 종목 가운데서 특징 좀 꼽아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이 과연 주도주가 어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강력하게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제 이 다음 주 대선 이슈가 지나가고 나서
어찌됐든 지금 뭐 금투스에 대한 부분은 뭐 최소 이제 유예 정도로 지금 또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대선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가 상당히 또 이제 접전이다라는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와중에 지금 2차 전지는 약간 바닥 잡아주는 그림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조용하던 또 이제 한미 반도체라든지 혹은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 또 이번에 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주도주가 과연 어디가 될 것인가를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주 이슈까지는 좀 확인을 하고서 접근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제 트럼프가 될까 해리스가 될까 그러면서 각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과연 IRA에 대한 법안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IRA 폐지한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했었잖아요. 물론 당 내에서 IRA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금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IRA 폐지는 어렵고 변화는 가능하다 정도로 또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RA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또 이제 특이점이 생겨날 수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최근에 2차 전지 분위기가 좋아졌던 부분은 LG에너지 솔루션의 어떠한 이제 여러 가지 뭐 수주건들에 대한 이야기도 저는 분명하게 큰 역할을 했다 생각을 하지만 이에 또 더해가지고 추가적으로 IRA 법안 강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또 크게 수혜를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IRA 법안에 대해서는 결국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트럼프나 해리스나 누가 당선되던 지금 미국은 자국주의로 또 계속해서 정책의 방향성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뭐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조금 더 이 자국주의가 강해질 것이고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이러한 이제 또 측면이 있는 것이 결국에는 뭐 후보가 누가 되든 누가 당선이 되든 자국주의의 정책은 펼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적으로 바닥 잡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구간이죠.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뭐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정 나오고서 또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은 가격 분기점, 그러니까 이 매물 구간에 대한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었고, 이 가격 분기점 매물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는 이상은 계속해서 박스권 형태의 매매 형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또 여러 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바닥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적어도 대선 결과 정도는 확인을 하고서 움직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대선 결과가 뭐 2차 전지 쪽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바닥 잡고 박스권 상단까지는 트라이를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바닥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한 사이클이 돌고 나서 쉬어가는 구간 그리고 바닥을 잡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현재 시장은 단순히 바닥 잡는다라고 해서 접근이 되면 안 됩니다. 바닥 잡는 것 이외에 성장성 혹은 시장에서 확실하게 관심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계속 안 좋다가 삼성전자가 엊그저께부터 약간 또 이제 반등하는 그림이 나왔죠. 외국인이 최장 매도를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다가 엊그저께부터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즉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는 슬슬 살아나는 구간이다. 라는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엔비디아의 또 이제 HBM 조건부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반등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연말 또 이제 인사 이동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결국 지금 이 내부적인 이슈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SK 하이닉스나 혹은 뭐 해외 반도체 기업들의 주도권을 내주는 이러한 싸움들이 결국에는 제때 무언가 투자를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엔 또 내부 인사 때문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인사 이동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저가 매수에 대한 또 매력도는 슬슬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최근에 SK 하이닉스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가 매수, 지금 현재 시총이 여전히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 수준이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눌릴 때마다 저가 매수는 슬슬 매력도가 살아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의미 있게 보는 부분은 최근에 이 약간의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 뭐 HBM 쪽이나 혹은 뭐 ESSD 공급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SK하이닉스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소부장 쪽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PMT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오는데 약간의 탄력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슬슬 생겨나고 있죠. 최근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이 매력도가 가장 뛰어난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어제까지 급등이 나오다가 오늘 또 한미반도체가 반등이 나와버리니까 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는 약간 또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또 이제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워낙 많이 빠진 상황에서 이제 또 이 매력도를 또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가 있거나 혹은 성장도를 어느 정도 또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성장도를 보여줄 수 있는 쪽 내에서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잡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아마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주도주가 어느 정도는 또 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또 이제 일부 뭐 진단키 쪽이라든지 혹은 또 뭐 의료용 AI 쪽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를 지금은 정해놓기보다는 대선 결과 나오고 나서 불확실성 해소된 다음에 어디 쪽으로 시선이 쏠리느냐, 이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개별주 종목 장세가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아마 다음 주에 새로운 주도주가 출연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새로운 주도주가 어디가 될 것인가, 최대한 시선을 넓게 보시면서 후보군들을 또 많이 뽑아 놓으셔야 되는 시기가 지금 현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 대선이라는 거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시장 전체와 이런 대형주들의 움직임,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후에 바닥 확인 그 이상의 움직임을 위해서는 성장성과 모멘텀까지 확인이 돼야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말 인사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또 반응을 할지 여부도 역시 중요하게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알아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 퀀텀 온이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1,328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경영권 분쟁 소송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비트나인이 26%까지 상승하면서 오늘 비트나인이나 SP소프트 같은 그런 AI 챗봇 관련주들 강세를 띠고 있고요. SP소프트도 19%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T사이언티픽 20% 크게 상승하면서 1,188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급등 역대 최고가에 근접했다는 소식 나오면서 오늘 T사이언티픽 같은 비트코인 관련주의 강세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탑코미디어가 16.67% 상승, 탑툰 재팬 쪽에서 지금 단기간에 누적 가입자가 3만 돌파했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DYD가 15%, 예림당 15.55% 급등이고요. 네이처셀, 노건 CNI 나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이처셀은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증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이 미국 FDA로부터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로 지정됐다는 이슈 이후에 연일 급등을 하고 있네요. 19,500원 선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RFHIC가 3분기 손실 나타냈는데요. 11억 원으로 적자를 줄이긴 했습니다만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저조했던 실적이었다는 점에서 10% 주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 14%, 경남제약 12%, 비보존제약, PNS 미케닉스 같은 종목들 6%에서 12%까지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이어서 올리패스가 5.8%, 제일 M&S 같은 배터리 장비, 믹싱 장비 기업입니다. 5%의 하락, 펀드그룹, 드리머스 컴퍼니, 율호 같은 종목들. 아파트 효과가 다한 것일까요? 음원주의 오늘장 양대시장 하락, 드리머스 컴퍼니까지 4.9%의 하락 눈에 띄고 있는데요. 김영일 전문가님, 특징주 짚어주시죠.
네, 오늘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가상화폐 쪽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어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해서 이제 또 이 가상화폐가 급등이 나왔고 비트코인이 또 새벽에 1억을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오늘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핑거가 대장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발주자로 뭐 ST에 관련된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저는 이번 주에 한 차례 더 탄력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제히 다 수급이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후발주자로 STO 쪽, 뭐 특히나 이제 뭐 서울옥션이 또 제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 아마 서울옥션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좀 탄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강조드려야 될 부분이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생각보다는 힘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었던 거는 어제 일제히 수급이 들어갔었고 이번 주는 완전하게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쪽이 오늘 추가적으로 좀 더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오늘 생각보다는 조금 이제 힘이 약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생각보다 또 반도체 쪽이 또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 분산되면서 개별 쪽이 조금 약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까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대응할 만한 구간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든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가상화폐 쪽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혹시나 접근을 하실 분들은 서울옥션 탑픽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내로 일단은 한번 트레이딩 기회가 나올 수가 있고 다만 다음 주에 또 대선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만 트레이딩을 노려야겠죠. 만약에 접근할 만한 구간이 나오게 되면 접근,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음 주 대선 결과를 보고 나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AI 쪽, 오늘 또 이제 폴라리스 쪽에서 상당히 또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또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폴라리스 그룹주들, 뭐 폴라리스 AI나 폴라리스 오피스, 뭐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또 의료용 AI 쪽 약간의 또 탄력이 나왔죠. 그러면서 뭐 누닛이나 뷰노 이런 종목군들도 약간은 바닥 잡아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AI 소프트웨어 쪽은 함부로 접근이 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반등 나오는 종목군들 중에 수급을 제대로 또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얼마 없거든요. 지금 폴라리스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슈의 대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크게 지금 탄력이 나오고 있지 않고 오늘 상승률이 좋았던 뭐 SP소프트가 그나마 좀 탄력을 받아주고 있기는 한데 바로 가격 분기점 매물 구간에 도달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쪽은 지금 상황에서는 함부로 접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노을 같은 의료용 AI 쪽들 그중에서도 이제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은 아직까지 또 수급이 굉장히 좀 잘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충분히 또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은 확실하게 좀 대장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수급이 어떠한 이 종목군들에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무작정 접근이 되면 안 된다. 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제 노을이라든지 확실하게 AI 소프트웨어 혹은 의료용 AI 쪽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쏠리는 쪽이 분명하게 존재하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서 확실하게 관심 가져주는 쪽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점. 지금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 가장 크게 수급이 들어와 있는 건 노을이니까 노을 한번 또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의료용 AI 쪽은 어찌됐든 또 대선 후보가 누가 되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데 결국에는 좀 종목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별을 또 특히나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TO 관련주이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로 핑거 꼽아주셨습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비트코인 관련해서 그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선 결과 확인한 이후에도 충분히 또 대응 가능하다는 점 알아봤고요. 의료용 AI 가운데서 가장 수급이 또 크게 들어온 것으로 눈에 띄고 있는 노을에 대한 분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